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차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의 용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은설이 아빠는 매월 초 엄마에게 용돈을 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은설이 아빠의 용돈 사용 내역입니다. 보아하니 아빠의 용돈은 출퇴근용 자동차 주유비와 식비의 합으로 계산되어지는군요. 여기서 식비의 경우 매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주유비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주유소에 들렀을 때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적힌 간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월별 휘발유 가격에 따른 은설이 아빠의 용돈이 얼마인지 각각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휘발유 가격을 바탕으로 월별 아빠의 주유비가 얼마인지 계산한 후 여기에 식비 20만원을 더하면 그달의 은설이 아빠의 용돈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이 정확히 얼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아빠의 용돈이 매월 달라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즉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는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아빠의 용돈을 결정하는 변수, 변화하는 값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은설이 아빠의 용돈을 일정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다고요?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어떤 하나의 문자로 대신해보면 어떨까요? 즉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문자 X로 놓아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빠의 주유비는 100 곱하기 X1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식비 20만원을 더한 값이 바로 은설이 아빠의 용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일반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 즉 아빠의 용돈이 문자 X에 관한 식으로 단번에 정리되었죠? 이렇게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하면 변수가 포함된 수식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초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50원이었다면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은 과연 얼마일까요? 앞서 우리는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X1일 때 은설이 아빠의 한 달 용돈이 100 곱하기 X 플러스 20만원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여기에 X 대신 1750을 대입하면 손쉽게 이번 달 아빠의 용돈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독립변수 X로 그리고 아빠의 용돈을 종속변수 Y로 놓을 경우 아빠의 용돈을 두 변수 X, Y의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도출했던 용돈에 관한 식, 즉 X에 대한 식을 문자 Y와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참고로 독립변수는 먼저 정해지는 변수,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 나중에 정해지는 변수를 말합니다. 아래 함수식을 잘 살펴보세요.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결정되면, 즉 독립변수 X 값이 결정되면 아빠의 용돈 Y 값 또한 단 하나로 결정됩니다. 말인즉슨 Y는 X의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달 1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독립변수 X에 대입하면 손쉽게 아빠의 용돈, 즉 함수값 Y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함수의 개념이 어색한 학생이 있다면 1학년 함수 단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함수식 fx는 100x 플러스 20만은 몇 차식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1차식입니다. 이렇게 함수식이 1차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차 함수. 일반적으로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 y는 ax 플러스 b꼴로 표현되어질 때 y를 x의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식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변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1차 함수의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가끔 5번과 같이 분모에 x에 대한 1차식이 있는 것을 보고 1차 함수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한 함수식은 1차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수학에서는 수식의 계산보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장 이해력과도 크게 상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럼 주어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은설이가 12,000원짜리 원피스 X벌을 주문했다고 했으므로 옷값은 12,000X1이 될 것입니다. 맞죠? 여기에 배송비 2,500원을 더한 값 12,000X 플러스 2,500원이 바로 은설이가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입니다. 문제에서 은설이가 지불을 한 총 비용을 Y1이라고 했으므로 두 변수 XY에 대한 관계식은 Y는 12,000X 플러스 2,500이 됩니다. 네, 맞아요. 바로 Y는 AX 플러스 B꼴이므로 1번은 1차 함수가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2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해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다음은 3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해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속력의 개념이 조금 어렵나요? 혹여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속력의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은 4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해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과서나 인터넷 등을 통해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한 후 다시 한번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로써 우리는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잠깐! 정비례 함수 y는 ax도 1차 함수인 거 다들 아시죠?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아마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참고로 직선의 방향을 말할 때 우상향 또는 우하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x값이 커질수록 직선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상향 직선의 경우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며 우하향 직선의 경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를 토대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1차 함수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 x는 -3, -2, -1, 0, 1, 2, 3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y의 값을 각각 확인하여 순서상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순서상을 점으로 표시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서 정비례 함수 y는 2x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주어진 두 1차 함수의 위치관계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1번 y는 2x 플러스 2와 2번 y는 2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기본형 1차 함수 y는 2x를 각각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함수의 평행 이동이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둔 채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는 말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즉 오른쪽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다는 말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즉 왼쪽으로 3칸 평행 이동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y축의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서 두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2와 y는 2x 마이너스 2가 기본형 정비례 함수인 y는 2x를 각각 어떻게 이동했는지 따져보면서 1차 함수의 평행 이동을 일반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2와 y는 2x 마이너스 2는 기본형 정비례 함수인 y는 2x를 각각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이를 일반화하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정비례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 이동의 개념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수의 평행 이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직선의 경우 x축이든 y축이든 어느 한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시켜도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y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하는 것, 이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값과 연관 지어서도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평행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함수값이 종속변수 y값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독립변수 x값에 대하여 1차 함수 y는 3x의 함수값보다 항상 4만큼 큰 또는 작은 1차 함수는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함수값이 4만큼 크다는 말은 y값이 4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점의 y좌표가 각각 4만큼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함수값이 4만큼 작다는 말은 y값이 4만큼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점의 y좌표가 각각 4만큼 작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독립변수 x값에 대하여 1차 함수 y는 3x의 함수값보다 항상 4만큼 큰 또는 작은 1차 함수는 바로 y는 3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또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인 y는 3x 플러스 4 또는 y는 3x 마이너스 4를 뜻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우측 그래프와 함께 다음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수값과 연관지어 1차 함수의 평행 이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독립변수 x값에 대하여 1차 함수 y는 ax의 함수값보다 항상 b만큼 큰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평행 이동의 개념과 더불어 정비례 함수가 아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까지 정리했으니까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그럼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힌트를 보면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괄호 안의 수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함수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십시오. 아래 힌트를 보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도 정답은 생략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1차 함수식을 y는 ax 플러스 b꼴로 변형해 봅니다. 문제에서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므로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함수식은 y는 mx 플러스 n 마이너스 6과 같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이 함수식이 주어진 함수식과 같다고 했으므로 두 함수식을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m과 n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수식을 서로 비교해보면 m은 3분의 4, n은 3이 되어 구하고자 하는 곱셈식 mn의 값은 4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평행 이동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습니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은 두 개의 점입니다. 점이 3개 이상일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3개 이상의 점으로부터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해 있어야 합니다. 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의 3점, 4점으로는 하나의 직선을 결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 중 점의 좌표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2개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바로 2번과 4번입니다. 점 2번의 x좌표와 점 4번의 y좌표가 모두 0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벌써 좌표값 하나를 찾았네요. 더불어 함수식에 x는 0 또는 y는 0을 대입하면 나머지 좌표값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앞서 하나의 직선이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두 개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x축과 y축을 가로지르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x축을 가로지르는 점의 x좌표를 x절편, y축을 가로지르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절편이란 끊을 절, 조각 편자를 써서 그래프가 축을 가로지르면서 끄는 점의 조각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주어진 그래프와 두 축이 만나는 점을 찾아 각각 x좌표와 y좌표의 값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1번에서 x절편은 4, y절편은 7입니다. 2번에서 x절편은 마이너스 5, y절편은 5입니다. 참고로 어떤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좌표 값이 0인 점의 x좌표를 x절편으로, 그리고 x좌표 값이 0인 점의 y좌표를 y절편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말이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난다는 말과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쪽에 있는 점이 아닌 x축이 지나는 점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아닌 1차 함수식으로부터 x, y 절편을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아래 x, y 절편의 정의를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답을 맞추셨나요? 가끔 x절편을 구할 때 x 이퀄 0을, 그리고 y절편을 구할 때 y 이퀄 0을 함수식에 대입하여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절대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는 학생들이 아주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x, y 절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1차 함수에서 x, y 절편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손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임의의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x절편과 y절편은 무엇일까요? a, b의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x, y절편 값을 찾을 수 있냐고요? a와 b는 사실 어떤 상수에 불과합니다. 그냥 숫자처럼 계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y절편부터 찾아볼까요? y절편이 x 이퀄 0에 대응하는 값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함수값 y는 ax 플러스 b에 x는 0을 대입하면 손쉽게 y절편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수항 b가 바로 y절편이었군요. 즉 1차 함수식의 상수항만 잘 확인하면 손쉽게 y축을 가로지르는 점이 어디인지 금방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1차 함수식의 상수항을 보면 요 놈이 바로 y절편이군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x절편은 상수항 b를 1차의 개수 a로 나눈 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숫자입니다. 별로 공식으로서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x절편은 그 정의를 토대로 필요할 때마다 함수식에 y는 0을 대입하여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여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두 개의 점입니다. 즉, x절편과 y절편에 해당하는 두 점의 좌표를 확인하면 우리는 손쉽게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1번만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1번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날 때 각자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번엔 x, y 절편을 가지고 1차 함수식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를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주어진 조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출된 연립방정식을 풀어 a, b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x절편이 4이고 y절편이 8인 1차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입니다. 아울러 xy 절편에 해당하는 두 점을 직선으로 쭉 잇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도 손쉽게 그릴 수 있으니 각자 연습장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